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9일 티묵 모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데드캣 바운스의 그림자, 데드불 바운스 트랩이라고 갖고 왔는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안심이란 단어에 투자자들이 함부로 안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 마이너스 4.73%, 다우존스 마이너스 3.57%,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4.04%로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에 6월 이후 최대란 뜻이 되죠. 얼마나 크게 하락한 것인지 감이 잡힐 겁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크게 갈팡질팡하는 실적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실적이 좋게 나온 대기업들도 물론 있었지만 예상외로 더욱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곳들도 있었습니다. 5월 18일 어제 미국은 월마트에 이어서 타깃이란 대형 소매업체의 실적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나빴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대형 소매업체가 대변하는 시장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인데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장을 본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장을 보는 곳인 소매업체 실적이 두 곳이나 나빠졌다는 건 예상 외로 소비자들의 이 장을 보는 행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물가 부담으로 절약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물가 공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수면 위에 있었지만. 그리고 둘째, 현재 투자시장은 투자시장의 최대 활력소인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돈이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쳐나는 돈을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름표만 바꿔가면서 내가 더 비싸게 살게를 외치면 가격이 가장 쉽게 오르는 것이 투자시장이었습니다. 계속 오르니까 더욱 신나게 별 생각 안 하고 가격을 편하게 올려 부르죠.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오르고 양적 긴축으로 실제 돈까지 시장에서 마르는 상황에선 투자에는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오르지를 않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선 그게 뭐겠어요. 투자할 기업이 실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성과죠. 네, 기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상승장에서는 야, 역시 성장하네, 이번에 나빴어? 에이, 그럼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려나 보다 하면서 넘기는 실적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열심히도 챙깁니다. 성장하면 본전이고 아니면 하늘이 무너지죠. 종합해보면 어찌됐든 상승장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상승장 때야 악재를 무시하지만 하락장 때는 호재를 무시하고 악재를 더 크게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선 다른 반응이었을지 몰라도 잠시나마 좋아졌던 분위기가 악재 한 번에 금방 뒤집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게 어제였죠. 사실 내내 보여주고 있었고요.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지만 미국 금융가에서 전해진 말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 잠시 튀어오른 것뿐이라는 뜻이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가 잠시 오른 것을 보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가가 정말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뿐인 것을 가리킨 표현이죠. 물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싸져서 저가 매수하는 것 외에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가 예전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불트랩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승장을 소, 하락장을 곰에 비유하는데요. 크게 하락하다가 잠시 반등 나온 것, 즉 상승장을 의미하는 소의 모습이 살짝 보인 것 때문에 하락장이 끝나지 않은 것도 모르고 함정에 걸린다고 해서 불트랩이라고 불립니다. 함정이란 게 뭐겠어요? 다시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나 불트랩이나 잠시 나온 반등에 매수하러 갔다가 그대로 하락하는 주가에 얻어맞을 수 있음을 주의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포 속에 있는 시장, 지금은 항상 조심스럽게 만에 하나 접근하더라도 정말 긴 기간 분할해서 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간의 호재 정도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두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박사님께서 위험하시단다 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경제 상황을 알아볼 때 주식 가격만 보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격 변동 중에 하나의 변동이 생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가격만큼은 떨어지면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의 가격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계의 흐름의 박사 닥터 코퍼, 바로 구리의 가격이죠. 왜 닥터 코퍼라고 불릴까요? 구리는 경제 전반에서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많은 제조업에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전기, 자동차, 건설자재 등의 분야에서 쓰여요. 딱 들어도 그냥 경제에서 중요하다 싶은 제조산업에 다 속해 있다고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무언가다 싶으면 구리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등이요. 간접적인 연관성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가 좋을 것 같으면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에서 상품을 소비자들의 필요보다 너무 많이 만들면 상품 가격이 폭락할 테니까 경제가 나빠지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상품을 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리를 덜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경제가 엄청 안 좋았었는데 이제 슬슬 경제가 회복되고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것에 대비해서 상품 재료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리를 미리 사두기 시작하고
또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보다 먼저 반응하는 가격으로 구리 가격을 꼽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로 살펴볼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다 알고 계신 데에서 닥터 코퍼라고 부르는 거고요. 구리 교수님, 구리 선생님 하고요. 실제 사례로 작년이 2021년 구리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고 2021년 5월에는 10년 만에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당시 톤당 9,700달러 이상이었고 그건 2021년 초에 7,900달러 대비 엄청나게 높은 거였죠. 게다가 2021년에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왜?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면서요. 뭔가 벌써 추억 돋는 평가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요즘에는 불안하기는 하지만 자, 근데 2022년 5월 들어서 이런 구리값이 3월에 1674달러 고점을 찍은 이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하면서 93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비하면야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 중인 거 아닌가 싶겠지만 최근 한 달에 걸친 하락세는 한번 체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된 요인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래도 세계에서 사용되는 구리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세계의 공장 대다수는 중국에 있으니까 제조업에서 주로 쓰는 구리가 많이들 거기서 소비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 상태는 어떻죠?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중이고 그냥 봉쇄 중도 아니고 테슬라 공장이나 애플 공장 등 세계의 많은 공장들이 동작을 안 할 정도로 강력한 봉쇄 중이고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리 구매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런 봉쇄로 추가 주문도 잘 되지 않게 될 테니 구리 사용량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것만 알아보면 재미가 없죠. 더불어서 현재 어떤 상태죠?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위안화는 가치가 낮아버리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구리를 구매할 때 구매하기 편할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달러가 비싸니까요. 자연스레 구리도 비싸게 구매하는 효과가 납니다. 과거보다 어쩔 수 없이 적게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구리 가격이 최근 한 달 이상 동안 마이너스 12%나 하락한 것 아닌가 보는 것이 주된 시각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구리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닥터 코퍼가 앞으로의 경제 경착륙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무조건적인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지만 만약 전 세계적인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구리의 구매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생기는 구리 가격 하락이라면 그렇게 평가된다면 정말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세계의 공장과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는가 예의주시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야기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여전히 공포 속에 있는 시장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데드캣 바운스와 불트랩이라는 단어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리 교수님 4월에서 5월 정도 세계 경제 수업을 한번 해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중국 기준으로 잘 알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